Welcome to our Voices, where we try to hear from the different members of our diverse community. Now, this interview will also be heard on the Chungcheongbuk-do Okchon FM, and it will be live on air next Friday at 5 p.m. through Okchon FM 104.9 or the Okchon FM application. Now, as I have mentioned earlier on, the interview for today will be all in Korean, so please do bear with us because this is a very important topic that we want to discuss to everyone as well.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iverse Voices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미라의 선교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병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청취자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He's actually the head of the Miral Welfare Foundation here in Korea. And now I'm actually going to think that I'm going to speak in Korean right now. All right? So, 현재 당장이신 한국미랄 선교단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이제 미랄 선교단은 1979년 10월에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시각장애인 이재서 총장님하고 또 그 친구들이 함께 이 땅의 장애인들을 좀 돕고 또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79년 10월에 세워졌고요. 뭐 전국적으로 또 이 미랄 선교단 이름으로 또 미랄 복지재단도 또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과 또 해외에 미랄의 이름으로 같은 그 정신을 저희가 가지고 다양한 그 장애인을 향한 그 마음으로 뭐 복지 사업, 뭐 재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혹시 뭐 사무실 같은 건 있나요? 네네네. 예. 저희 한국미랄 같은 경우는 태국하고 탄자니아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쪽에서 장애인 그 현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랄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업 본부가에 있어서 다양한 그 형태로 국제 NGO로서의 또 활동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인가요, 아니면 내일인가요? 이 아동학대 방지의 날이에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19일. 내일이시구나. So, 내일은 특별히 아동학대 방지의 날인데 특별히 특히나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관점에서 이 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 학대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저희가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막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런 좀 심각한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 장애인 가정의 입장에서 또 다르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아동 학대는 아니지만 장애 아동 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가정의 일이긴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맞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가정이 그것들을 다 짊어져야 되는 그 현실 안에서 그런 아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이제 미랄 복지재단에서 뭐 국내 장애아동 결혼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몇몇 단체의 뭐 관심과 힘으로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력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 아동 그 가정들이 좀 편안하게 함께 이웃하면서 좀 그렇게 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애인과 이 접촉한 적이 없으면은 맞아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만 또는 뉴스를 통해서만 안타깝기는 하지만 진짜 그 현실이 특히나 가족들한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정각 장애인이거든요. 저희
여동생이 네네.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어렸을 때 수화를 제가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여동생은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가정에서 누군가가 수화를 할 줄 알아야 이게 대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제가 맡았어요. 그 배우는 것이. 그래서 네네네. 수화를 배우게 되고 이렇게 저기 동생이랑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시집을 가면서 네네. 우리 동생 굉장히 많이 울었더라고요. 누구랑 얘기하냐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렇게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가족 자체도 물론 아동도 힘들고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들지만 이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현실에 처하고 네네.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접하지를 못하면은 직접 하지를 못하면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1656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57살 된 남동생이 장애인 시설에 있는데 항상 마음이 걸려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를 하는 거하고 그리고 꼭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접촉을 하고 그 상황이 진짜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미랄재단과 함께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자들과의 그 접촉점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들, 뭐 직업재활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요즘에 모든 그 회사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가 돼 있고 또 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육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네, 문화 체험적으로 그래서 장애인 문화 예술인들이 강사가 되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뭐 우영우라든지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들의 블루스 그다음에 네. 청각장애인 가정을 모티브로 한 그렇습니다. 코다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네. 이런 영화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좀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개발되어야 된다. 이거 뭐 억지로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 그런 교육 방법들이 좀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 이웃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고안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방송도 그랬습니다.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알고 계시는 국제 결혼 커플이나 네네네. 국제 결혼 가정이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답변이 대부분 방송을 통해서만 봤던 커플들 네네. 너는 심지어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커플들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접촉해 본 적이 없고 만난 네네. 적도 없었던 그런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네. 사실상 그게 놀랐어요. 그 영화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 네네. 근데 그 영화를 나오고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 네네. 아마 많은 드라마나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돼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티켓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뮤지컬 티켓인데 이게 네. 뮤지컬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이거든요. 제가 네네. 이중 언어 뮤지컬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네네. 아이들의 이중 언어 뮤지컬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뮤지컬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우선은 뮤지컬이 어떤 내용의 뮤지컬일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진행을 해보는데 서울시에서
그 장애인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사업 그걸 네. 저희가 이제 그걸로 2020년부터 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엔 음악 공연을 했고 작년에는 연극을 했고요. 아,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개를 좀 합해서 합쳤어요? 뮤지컬을 한번 오, 해보자. 막연한 네. 꿈을 꾸고 네. 시작을 했는데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창작 뮤지컬을 이제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좀 이 장애라는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가면서 네. 좀 자연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대장장이 척이라는 네. 그 인물을 근데 그 인물의 아들이 이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초등학생인데 네. 이 가정의 이야기들을 속에서 그냥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장애 문제도 거기에 하나의 테마로 나오지만 네.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그냥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대장장이 척이라는 인물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국 자기 문제를 또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네. 치유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뮤지컬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공연을 보면서 좀 위로받고 또 네. 회복되고 또 네.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라고 뭐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대장장이 척이라는 뮤지컬에서 어떤 메시지 특별히 전달을 해 주고 싶은가요? 일단은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네. 다르지 않다. 그냥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네. 또 고민하는 문제도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장애를 막 극복해서 뭔가 정말 인간 승리 뭐 네. 드라마를 모두 써내려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뮤지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네. 또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저희 여동생은 정각장애인인데, 네네. 정각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감각 중에 하나를 잃게 맞습니다. 되면은 네네. 나머진 감각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100배, 1000배로 이렇게 좀 약간 훨씬 더 예민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처음에는 저는 그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이민 오면서 결혼을 해서 이민 오면서 그게 감각 두 개가 없어지더라고요.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네네.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네. 근데 나머진 감각들이 굉장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나머진 감각들을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감각이 더 발달이 됐었나. 그리고 굉장히 어렵기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발견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대장장이 척을 혹시나 뭐 이게 다 열려 있는 건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공연이어서 네. 전성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네. 어허. 그리고 이제 저희 공연은 이제 11월 23일에 수요일에 오후 7시에 네. 우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그 6번 출구 앞에 있는 강남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관람을 해주시면 500석입니다. 네. 500석 그렇게나 많아요. 500석이요. 근데 저도 이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영국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예술 콘텐츠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이주 여성의 첫
이주 여성 연극단 단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주인공도 해보고 네네. 무대도 올라가 보고 그 자부심도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자부심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던져지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더 많이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이 기회들을 좀 저희가 더 살려서 네. 아무래도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또 이 공연에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렇죠. 이 공연 문화가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이거를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자부심이라든 이건지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여기 함께 참여해서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고 또 자기의 자존감도 좀 높여가면서 사회에서 정말 본인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계속 이거 좀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뭐를 보다가 repres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표성 이야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간호사가 필리핀 출신인데 막상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필리핀 출신 간호사를 볼 수가 없어요. 미국 영화이나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으로는 문화예술도 그 부분이 문화예술 한 부분이 정말 직접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삶이 훨씬 더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거나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representat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봐야 많이 보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이상하게 느끼지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2774는 그러게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서로 도우며 살면 좋겠네요. 9274는 어떤 장애인 분들이 출연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함께 하시는 분 뇌병변 장애인도 있고 시각 장애인 분도 있고 또 중도 장애로 척수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주인공의 아들은 실제로 청각 장애 그 지체 장애인데 초등학생 초등학생인 지체 장애인 친구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네네. 그럼 어디죠? 강남구민회관.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할 예정인 이 대장장이 척입니다. 우리 작가님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출연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고 싶으면은 꼭 저기 가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미랄재단이랑 도움을 아니면 봉사활동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이나 또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 전화가 이제 02-3411-6896이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kmil.or.kr 그래서 한국미랄선교단 홈페이지에 오셔서 내용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위합니다. 나중에 초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those were the highlights of Diverse Voices this week. I hope you enjoyed listening to all of our previous interviews. Now, I hope you have a relaxing and fun weekend as well. And I'll see you on Monday at 4 p.m. for our show. This has been Jasmine. We'll leave you with a song. This is Valley with Society. Love you all.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다이버스 보이시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를 진행하는 저희는 이예수, 박진희입니다. 오. 네, 다들 1부 방송 잘 들으셨나요? 네. 이번 주 게스트는 누구셨나요, 진희 PD님? 이번 주 게스트는 한국미랄선교단 조병성 단장님입니다. 네, 한국미랄선교단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요? 미랄이라는 단어만 네. 들어보고 선교단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들으면서 한국미랄선교단은 어떤 곳이라고 좀 하셨나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좀 노력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한국미랄 선교단은 사랑의 캠프, 정기 모임, 선교적 중보 기도 사역, 미랄 사역 연구소, 수어 영상 제작, 해외 선교 사역, 장애 체험 교실, 문화 사역, 그리고 출판 사역, 미랄 문학회 등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선교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장애인 재활 작업장, 그룹홈, 주간 보호센터,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통해 이제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조병성 단장님께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979년 10월에 시각장애인 청년, 지금 총신대 총장인 이재서 총장과 친구들이 함께 좀 선교단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단을 시작으로 전국에 30여 개 지역 미랄 선교단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 및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 미랄의 경우에는 태국이랑 탄자니아 해외 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장애인 복음화 그리고 뭐 재활 복지 사업 이렇게 어쨌든 선교니까 네,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면은 있고요. 100여 명 장애인 봉사자들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름에는 또 캠프도 진행해서 8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학대 방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끊이지 않고 항상 나오곤 있는데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점에서 이 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일단? 우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요. 두산 백과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날짜는 12월 19일이고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방송이 다이버스 보이시스 생방송은 11월 18일 날 나갔거든요. 저희 방송보다 한 주 전에 나가서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고 하고요. 일주일간 예방 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 항상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조병성 단장님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사안을 많이 접하게 되고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극소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 아동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자녀와 함께 같이 이 우리 아동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걱정을 너무 큰 무게로 느껴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학대보다 이런 사건들이 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실 평소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좀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옥천에서 어떤 좀 고민들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발달장애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충북 퍼스트 피플 대회라고 네. 네네. 맞아요. 그것도 옥천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의 특성, 발달장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발달장애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같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부터 실제 정책적 제도나 그런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 중에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나요? 저는 반에 한 명씩 있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한 곳에 뭐 반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때는 그거였거든요. 도움반, 특별반이라는 용어였는데 그쪽에다가 항상 다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희도 특수학급이 있어서 네. 그냥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학생은 특수학급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거나 맞아요. 가고 일반 학급으로 나누어서 비장애인들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가 진행되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리면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맞아요.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 옥천신문 2019년 4월 19일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무늬만 통합교육에 2번 우는 장애 아동 부모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앞에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3급 철수, 가명입니다. 를 키우는 엄마 A씨는 철수가 학교에서 친구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 번도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 없는 철수였지만 학교에 가서 무조건 빌었다. 특수학교가 없는 옥천에서 통합교육 외에 갈 곳 없는 철수였다. 1년이 지나고서야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떼내며 학교에 보냈다. 통합교육이 좋은 걸로만 알았다. 특수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가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 내 이제 통합학교 운영이 실제로 함께 어우러지는 형태가 아니라 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통합과 특수 교육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통합학교 인력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요. 통합학교지만 장애 이해 교육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통합학교도 일반 학교와 똑같이 동일하게 연 1회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존재인데 1년에 한 번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년 1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조 2항의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는 말에 따라서 딱 1회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학교 재량으로 장애인식 교육이 몇 차례 더 진행되더라도 연 5회가 넘는 학교는 찾기 어렵다고 하고요. 지적 장애 학생이 다수인 학교에서 장애인식 교육을 하는 경우에 이제 휠체어 타보기, 안대 써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경우를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 이제 지체 장애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적 장애에 대한 이해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또 특수학교 또한 없어서 통합교육 외에 선택지도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통합교육 이제 교육 트렌드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진행해서 다 같이 좀 교육을 하거나 특성에 맞는 진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군수님이 되신 당시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 당시 의원이셨어요. 께서는 이제 하루빨리 남부 3군의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다방면에서 압박을 좀 가하고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특수학교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이 기사 좀 읽으면서 네네. 그 학창 시절이 좀 생각나는데 네네. 그때는 지금보다 장애인식 교육이 좀 없었고 그리고 인식도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 장애인 당사자 친구랑 같이 교실에 있는 게 그때는 왠지 싫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앞부분에 말했잖아요. 한 번도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 없는 철수였는데 손가락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같은 반에 그 있었어요. 장애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착하고 진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인데 애들이 이제 감싸가지고 막 너 왜 빨리 도움반 안 가? 이런 식으로 막 걔를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쨌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뭔가 이 진짜 장애인식 교육도 안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화합되고 어우러지지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사회가 비장애인 위주로 맞춰져 있고 장애인 아동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극단적인 사례들도 생기는 게 아닌가. 물론 그 극단적인 사례를 잘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개인이 그걸 감당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사를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미랄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다양한 시민운동 형태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고 장애 유형,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코다에 대해서 3가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고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함께 이런 콘텐츠들이 더 많아져서 평범한 이웃으로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랑 영화 코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장애인은 한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드라마 재밌게 저는 봤어요. 사실 네. 저는 매주 그 실시간으로 챙겨보면서 영우의 그 생존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봤고요. 코다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코다는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나요? 코다는 이제 제가 수어를 배웁시다 하면서 같이 본 건데 그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그러니까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를 코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코다가 그 루비가 이제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노래를 하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자신이 떠나면은 이제 가족의 소통에서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도 처음에는 너가 있어야지 우리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너가 떠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서로의 뭔가 독립을 좀 하게 되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그 둘의 다 이입이 돼가지고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서 이제 아동에 대한 생각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농인 부모와 함께 사는 청인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텐데 그 청인 자녀가 혼자서 그 통역을 감당해내지 않고 농인 부모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 이야기됐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어린 자녀에게는 사실상 맞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누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너무 겪기 힘든 맞아요. 무게였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 코다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요. 부모님의 그 성생활까지 의사 선생님한테 본인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수어 통역사나 이런 지원이 정말 많았더라면은 그 코다 루비가 정말 이 내적으로 갈팡질팡할 일도 없고 좀 더 천천히 성숙해질 수 있는데 루비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빨리 뭔가 이 세상을 깨우치고 그 현실을 맞닥뜨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어디다 상담할 창구도 마땅하지 않았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장장이 척 뮤지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한국 미랄이 주최하는 공연이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장애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고, 저희가 따로 검색해 본 바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좀 공연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니 PD님이 공연의 줄거리와 에피소드 정도를 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었나요? 대장장이 척은 어느 나라 어느 산속마을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대장간 대장장이 척과 그의 조수 서로는 쇠붙이를 녹여 물건을 만들거나 고장나고 부서지고 녹슨 것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고 상냥한 대장장이 척은 무엇이든 고쳐줄 수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대장간과 상관없는 의뢰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유명한 농구 선수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한나래가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척은 그에게 다리를 고치고 싶은 진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40번째 이제 취준생, 40개 이렇게 지원을 하던 취준생 오뚜 씨는 멈추지 않는 딸꾹질을 해결하고자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8개, 7개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8개, 7개 에피소드를 함께 좀 보여주셨군요. 네. 저희가 이 뮤지컬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떻게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뮤지컬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다이버스 보이시스에서 좀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미랄 이제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사업으로 3년째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0년엔 음악 공연, 작년에는 이제 연극 공연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과 연극을 함께 융합한 뮤지컬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뮤지컬을 좀 활용해봤다고 합니다. 장애라는 이슈가 좀 잘 어둡게 표현되기보다는 좀 더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형태로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옥천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자립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11월 18일 오후 5시에 옥천 이제 명가 웨딩홀에서 진행이 됐고요.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 당사자들의 건강한 자립을 기원하는 자립의 날을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날 이제 자조 모임 문바위 회원들께서 공연을 진행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애 당사자가 보여주시는 그 공연을 보면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공연뿐만 아니라 사실 권리중심형 일자리 형태로 곳곳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 공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노들야학에서 하고 계신 그런 공연이라던가 장애인 당사자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시는 그런 형태라던가 혹은 이제 보여주신 공연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로 좀 자리를 잡아서 장애 당사자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뭐 펼칠 수 있는 자신들의 끼를 펼치고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을 앞장서실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저는 진짜 같이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농인 당사자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수어라는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좀 익혀가고 어쨌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위험을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농인분들은 그런 사이렌 소리도 못 듣고 지진이 났을 때 사실 대피 방법이 비장애인들과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수어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농인들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좀 그러면은 장애인분들은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피를 할까 좀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권리중심형 일자리처럼 진짜 계속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정말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두 곡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의 OST랑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아까 나왔던 그 곡의 OST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수지의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윈터와 닝닝이 부른 Once Again. 네.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또 이렇게 평소에 이제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영어로도 함께 들어보셔서 또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이버스 보이시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